네, 시장에서 숨은 진주를 찾는 230 종목 캐치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수창 파트너 이담교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의 주제 같이 확인해 보시죠. 수급 고인 실적 시즌 종목 선별 전략은 그렇습니다. 최근 인플레이션 그리고 긴축 리스크 등으로 고인 수급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실적을 좋게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주가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오늘은 수급에 대한 실적 투자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먼저 증권사가 목표를 상향 조정한 실적주에 대해서 이담교 캐스터가 정리했습니다. 네, 1분기 실적이 발표되면서 호실적을 기록한 기업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실적 성장이 전망되는 기업 또한 뚜렷해지고 있는데요. 호실적으로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상향한 종목들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S-오일입니다. 삼성증권은 기존에 제시한 13만 원에서 13만 7천 원으로 목표가를 상향했습니다. S-오일은 다음 주 27일에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삼성증권은 S-오일이 올 1분기에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우크라발 지정학 리스크가 해소되더라도 글로벌 수급 부종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또한 항공유 수요 회복 등으로 호황이 장기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13만 3천 원으로 목표가를 약 10% 상향했습니다. S-오일을 업종 내 탑픽으로 제시했는데요. 영업이익이 시장 전망치를 15% 이상 웃돌 것이라면서 정제마진의 상승이 호실적을 이끌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내년까지도 호실적이 전망되며 인플레이션 시대에서도 주가 방어력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목표가 상향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BGF 리테일인데요. 삼성증권은 20만 5천 원에서 23만 3천 원으로 목표가를 상향했습니다. 약 14%를 올려 잡으면서 유통업종 내 탑픽으로 제시한 건데요. BGF 리테일이 인플레이션과 엔데믹의 수혜주라고 평가했습니다. 엔데믹으로 방문객 수가 정상화될 것이며 물가 상승으로 수익성이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은 22만 원의 목표가를 제시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주요 제품의 출고가 인상, 그리고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판매 호조가 호실적의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목표가를 상향한 세 번째 종목도 보시죠. 세 번째 종목은 한미약품입니다. 다올투자증권과 하나금융투자가 목표가를 상향했는데요. 각각 목표가를 36만 원과 35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하나금융투자는 한미약품의 로슈제 등 주요 품목이 견조한 실적의 원인이며 일부 호흡기 제품의 매출 성장도 호실적을 이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올투자증권은 한미약품을 제약 업종 내 탑픽으로 제시했는데요. 항암제부터 희귀질환까지 개발하고 있고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서 신약 후보물질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북경 한미의 실적 회복도 긍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목표가 상향 종목 보시죠. 의료기기 업종의 클래시스 종목입니다. 리오프닝 기대감에 따라서 미용 관련 의료기기 종목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신한금융투자는 2만 7천 원, 삼성증권은 2만 6천 원으로 목표가를 올려 잡았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클래시스의 1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에 부합할 것이며 상반기 신제품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는데요. 슈링크 유니버스가 판매 호조를 이어갈 것이라면서 글로벌 매출 또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삼성증권은 해외기기 보급의 가속화에 주목했는데요. 울트라포머3의 보급이 이어지고 있고 브라질과 중국 등 신흥국 시장에서도 매출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사가 목표가를 올려잡은 실적주 4종목 알아봤습니다. 네, 최수창 파트너님, 이 네. 삼성전자 1분기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또 신저가를 터치했단 말이죠. 이 파트너님께서 몇 번 이야기해 주신 게 6만 7천 원대에서는 매수를 해도 좋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오늘은 좀 다른 측면에서 이 투자 전략을 말씀을 해 주신다죠. 어떤 건가요? 매수하면 안 되냐? 이건 아니에요. 매수는 맞는데 네. 지금까지 반도체가 이렇게 실적이 좋은 거 다들 아시잖아요. 무한반복해가지고 계속 얘기하면 의미가 없죠. 네. 지금 삼성전자가 빠지고 있고 SK하이닉스도 빠지고 있는데 반도체 디램 가격 하락하고 있는 거 말고 다른 게 없습니까? 왜 그럽니까? 라는 거. 그리고 왜 매수해야 되냐 이 포인트인데 네. 첫 번째 이 반도체 디램 쪽은 PC, 그다음에 스마트폰, 그리고 서버 향이거든요. 데이터 센터. 실제로 지금은 스마트폰에 대한 어떤 그 출하량이 가장 많습니다. 네. 시장성.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서버 향이고 그리고 PC인데 향후에는 반도체가 자율주행 및 AI 쪽으로 많이 또 공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성장성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없다. 여기까지 아마도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으면서 또 기회라고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 미디어텍 주가를 여러분들 보셨나 모르겠습니다만 미디어텍 주가가 정말 좋았었습니다. 근데 네. 지금 같이 빠지는데 고점 대비 약 40% 가깝게 빠지고 있거든요. 핵심인즉 스마트폰 출하량에 대해서 시장을 안 좋게 보는 분들, 삼성전자 안 좋게 보는 분들은 이제 스마트폰은 애플이지 삼성 아니야. 그렇죠. MZ 세대들이 여전히 하이엔드급 프리미엄급에서는 애플을 선호하는 건 뭐 우려가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만 네. 제가 미디어텍 얘기를 왜 했냐면 실적으로 지금 삼성전자의 전략에서 중저가 폰이 많이 팔리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한 해 동안에 13억 9천만 대 정도가 팔린 스마트폰 판매량에서 단일 시리즈, 단일 모델로 가장 많이 판매가 된 것은 갤럭시 A 시리즈 중저가 폰인 A 시리즈 10입니다. 근데 여기에 한 5,200만 대가 팔렸는데 여기에 공급되는 칩이 네. 미디어텍이 공급했거든요. 네. 근데 올해 갤럭시 A 중저가 폰에서 13 시리즈를 내놓는데 이 북미약 쪽 내놓을 때 엑시노스가 탑재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사실 삼성전자의 중저가 폰이 더 많이 팔릴수록 그러니까 하이엔드급이 안 팔린다고 해서 부담 우려만 볼 것이 아니라 중저가 폰이 또 많이 팔릴수록 삼성전자 시총이 좋아질 수 있다는 점을 포커스로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여전히 삼성전자의 실적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매크로적인 변수, 뭐 상하이 봉쇄라든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일회성으로 시장을 터닝 포인트를 못하고 눌러주는. 그래서 동시에 현 시점에서 공매도도 뭐 100만 주 이상 나왔다. 100만 주 해봐야 1,000억도 안 됩니다. 700억밖에 안 돼요. 삼성전자가 700억에 흔들려가지고 계속 땅kop하고 내려간 그러한 모습으로 영향을 볼 만한 그런 큰 수급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좀 보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시점에서 일회성이 시장의 매크로적 변수에 있어서 노이즈가 걸린 상황에서 뭐 공매도 세력들이 일부분 들어와서 흔드는 과정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만 뭐 여기서 7만 전자를 깼다고 해서 6만 전자 또 깨고 갈 정도의 수급의 악화는 아닐 것이다. 네. 그리고 상하이에 대해서 봉쇄는 곧 풀릴 가능성이 좀 높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유인즉 상하이 봉쇄를 통해서 다른 시안이라든가 다른 쪽으로도 뭐 봉쇄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가진 않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지금 코로나에 대해서 이제 오늘 완전 해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도 서서히 그런 해제를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건 장기적이 아니라 단기적. 따라서 상하이 봉쇄권과 공매도권 살짝 수급을 묶어버리면 단기적인 영향력이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로 2분기, 3분기로 갈수록 반도체 실적은 상당히 좋아질 텐데 이유인즉 스마트폰에서의 매출이 좀 부진하지 않냐 얘기해서 스마트폰 쪽 가는 칩에 있어서의 수익이 악화될 수 있다는데 아까 제가 미디어텍 비교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거 말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서버향 매출이 상당히 급증하고 있는데 이거를 힌트를 하나 얻을 수 있는 게 제가 보면 TSMC의 실적을 보니까 TSMC에서 스마트폰 향이냐 서버향이 어디가 더 많냐 그동안 스마트폰 향 매출이 더 많았거든요. 역전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서버향 쪽이 스마트폰향 매출보다 더 증가했다는 거 41%를 넘어갔는데 네. 그렇다면 올 하반기 서버향에 대한 매출 속도는 상당히 빨라질 거 실적 견인하는 요인이 요게 있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짧게 말씀드리면 DDR 가격 워낙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DDR4 8GB가 4월 15일 기준으로 보시면 고정 가격은 변화 없습니다. 3.41. 그런데 현물 가격이 3.63인데 한 달 전 대비해서 6.7% 하락한 건 맞습니다만 이 부분은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좋다. 저는 오히려 지금 시점이 삼성전자 지금 매수하기 좋은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반도체 투탑의 또 다른 축이죠. SK하이닉스 다음 주에 실적 발표 예상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파트너님께서 만일 SK하이닉스가 11만 원대 밑으로 온다면 지금입니다. 지금 현재 SK하이닉스가 10만 8,500원이거든요. 지금 그 11만 원대 밑으로 온다면 나는 적극 매수하겠다. 그 말씀 주신 적 있어요. 네. SK하이닉스 투자 전략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바로 전략을 짧게 할게요. 아무튼 네. 좀 이따 또 한 번 더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요 비유만 좀 해드릴게요. 고등어를 5,000원 주고 샀잖아요. 고등어 5,000원 사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제가. 근데 먹고 나서 갔더니 우리 신앵커님은 5,000원에 2마리 드신 거예요. 그럼 제가 화가 나요. 아니, 저는 화가 나요. 화가 저는. 나세요? 네. 그럼 화가 나서 그 판매상한테 가가지고 왜 2마리 줬냐 따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진 않죠. 예. 그러면 중요한 것은 저도 한 마리를 맛있게 먹고 신앵커님도 2마리를 맛있게 드시면 되거든요. 그럼 되죠.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이 가격적으로 정말 좋은 SK하이닉스 아. 매수 시점이다. 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향후에 수익권이 와서 팔 수 있는 그 기회가 온다면 네. 지금은 정말 좋은 찬스다. 이렇게 좀 전략을 짧게 말씀드렸고요. 상세한 건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 코로나 기간 체질 개선에 이제 성공했다는 평을 받고 있는 이 대한항공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어요. 이제 1분기에도 깜짝 실적 발표가 예상되는데 이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어떤 투자 전략 가져가면 좋을까요? 대한항공은 제가 미워하는 건 아닌데 아주 네. 복잡해요.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여객기가 많이 증가해서 뭐 여객수가 늘어나서 수익 난다 이렇게 네. 보실 게 아니라 최근에는 뭐 체질 개선이 됐다. 조원태 회장이 뭐 영향이 컸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일회성인지 반사적인 수혜 코로나 때문에 아니면 정말 조원태 회장의 어떤 경영의 능력이 되는지는 코로나가 끝나고 1, 2년 뒤에 지켜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대한항공의 실적을 보시면 코로나 이전의 매출 실적을 보면 절반 50%에서 60% 이상이 여객기 매출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막 6조, 7조 대 왔다 했다. 화물 항공기, 카고기 쪽은 사실상 뭐 20, 30%밖에 안 됐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실적이 이렇게 좋아진 이유는 이 항공기, 화물 항공 쪽이죠. 카고기 쪽에서 역전이 됐거든요. 아, 여객기 지금 매출은 2조 원대, 3조 원이 안 돼요. 2조 원대 초반이나 중반인데 네. 실적으로 항공화물 쪽에서의 6조대가 나오니까 폭발적인 건데 그렇죠. 이게 이제 코로나 영향인 건지 아니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 그 항공 화물이 몇 위냐 이걸 좀 보셔야 될 텐데 기대치는 있습니다. 이유인즉 전 네. 세계 1위는 항공화물 홍콩입니다. 2위는 상하이 푸동공항이거든요. 네. 이게 역전됐어요. 인천공항으로 작년에 기준으로. 그리고 3위가 상하이 푸동이고 4위가 타이페이고 5위가 도쿄 나리타인데요. 앞으로 인천공항에서 항공화물에 대한 터미널이 증가하기 때문에 분명히 기대치는 높은데 대한항공 계속 이렇게 높은 실적을 보여줄 거냐. 그리고 하나가 일회성일 네. 수 있다는 게 코로나 백신 때문에. 아,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백신 의약품 항공화물로 가니까 그렇죠. 실적이 일시적으로 좋아진 거라 볼 수도 있는데 그렇죠. 또 한편으로 보면 대한민국에서 바이오센터 산업이 어디에 있죠? 송도. 인천에 있죠. 네, 인천. 그러니까 송도에서 계속해서 의약품의 매출 증가가 나오면 네. 대한항공이 수출이 또 많이 돼요. 활용을 많이 늘겠네요. 하니까. 이게 좋은 점을 생각하면 좋은데 반대쪽으로 보면 이게 일회성일까 싶기도 하고 저도 여전히 고민이 된다고. 또 한 가지는 이게 항공화물이라는 것이 영업 기반이 탄탄해. 그러니까 경험이 있고 신뢰가 쌓여야지 갑자기 맞습니다. 제가 더 싸게 그 운송료를 해드릴 비행기는 테니까 다르죠. 이렇게 네. 안 되거든요. 그럼요. 그런 거 대한항공이 앞으로 저가 비용 항공사들이 침투를 한다고 해도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이제 끝으로 보면 최근에 유가라든가 유류 할증료라든가 이런 게 올라가면서 네. 그리고 러시아 쪽으로 운항을 못 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연돼 버려서 1시간에서 많게는 3시간 동안 돌아가야 되거든요. 우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2분기는 일단은 실적이 좀 기대치가 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 증권사에서 너무 좋게 보니까 네. 좀 일단 상반대 의견이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실적은 좋은데 주가가 반영되지 않는 그런 종목군들 중심으로 방송을 보시고 계십니다. 자, 이제 항공했고 반도체 했고 뭐가 있을까요? 바로 제약바이오입니다. 사실 코로나 세이즈로 제약바이오 실적이 꽤 좋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는 아직도 고개를 흔드는 분 계신데 제약바이오 정보의 투자 전략 부탁드립니다. 우선 코로나19 때문에 반영된 뭐 이제 키트 진단업체든 실적 좋은 건 다 아시겠죠. 그렇죠. 관건은 예. 앞으로도 좋을 거냐예요. 이게 문제. 이제 코로나가 해방이 됐다 표현하자면 예를 들면 그러면 키트 계속 자가 검사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코로나19는 실적이 지금까지 해왔던 거 좋은 건 다 아는데 미래 계속 좋아질 거에 있어서는 전망이 불투명하다. 성장성의 지속은 좀 부담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평가하고 싶고요. 그럼 제약바이오에서 포커스는 뭐냐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올해 하반기 한미약품이 됐든 유한약이 됐든 FDA 승인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항암 신약의 승인권이 과연 어떻게 나오냐. 이거 시판화가거든요. 그래서 렉나자가 나오면 이거 대박 사건이 될 거고 또 롤론티스라는 한미약품에서 나오면 이것도 대박 사건이 되기 때문에 한미약품 이 두 제약사의 FDA 승인 여부가 다가올수록 제약바이오의 어떤 투심이 살아나지 않겠느냐. 지금은 뭐 실적을 논하고 하기에는 좀 투자 전략에 있어서 너무 앞서는 전략이지 않을까. 그래서 대응의 관심을 저는 살짝 비껴놓는 쪽으로 제약바이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30 종목 캐치, 오늘 캐치한 종목 아까 파트너님께서 약간 힌트를 주셨는데요. 어떤 종목인지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네, SK 하이닉스 아까 할 말이 많으신 것 같은데 다 못하신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 하이닉스는 이제 회사 내용이나 전망 다 아시고 제가 너무 자주 얘기해서 알 텐데 네. 중요한 것은 지금 DDR4가 아니라 DDR5거든요. 그러니까 고성능 컴퓨팅 쪽에 들어가는 거에 있어서 SK 하이닉스 물량이 증가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보고 2, 3분기를 보셨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지금 사고 팔고 하는 어떤 타이밍에서 계속 밀리고 있기 때문에 네. 아니 작년 10월 달만 해도 9만 6천 원에서 이제 10만 원대가 안 보일 줄 알았는데 보이니까 네. 10만 원도 깨지고 또 다시 9만 원 이하로 내려가는 거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들께 요거 하나의 비교를 해드릴게요. 제 차트를 꼭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구간 SK하이닉스 특징이 있습니다. 외바다로 계속 가지 않고요. 삼성전자하고 주가의 다름이 뭐냐면 네. 여기 보시면 2019년도에 외바닥으로 그러니까 최저점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계속 빠졌던 거의 절반 이상 올라갔다가 다시 전저점 근처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이때 도망가신 분들은 손해 보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매수. 그리고 2012년도에도 11년도 보시면 쭉 빠져서 외바닥으로 나왔다가 빠졌던 거에 절반은 쭉 넘어갔죠. 네. 그럼 누가 봐도 이제 3만 원대 회복했으니까 더 올라가면 올라갔지 다시 2만 원대까지 내려오지 않을 거라고 볼 텐데 내려왔거든요. 이때가 매도가 아니라 외바닥 쌍바닥으로 터닝 포인트. 그럼 SK하이닉스는 지금 시점을 잡아주고 보시죠. 지금 시점 왜 잡아주냐? 작년이 외바닥이잖아요. 그러네요. 이 전저점을 네. 저는 안 깬다고 확신을 갖고 있는 거죠. 투자 전략상. 그럼 이번 저점이 진 저점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저점에 올라갔던 폭에 지금 10만 7천까지 누르는데 잡아주시면 터닝 포인트는 언제 하냐? 월봉상 5위평을 종가를 회복하고 두 달 네. 연속 5위평을 연속 회복했다. 이런 식으로. 그럼 네. 그다음부터 계속 고점만 높여라는 전략으로 아, 계속 홀딩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전략은 기술적 대응을 하는 지금 전략이 필요한. 그래서 이 시점을 네. 저는 장사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230 종목 캐치 SK하이닉스까지 알아봤습니다. 최수창 와우넷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